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저랑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남편 놈이 제가 본인보다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자신과 결혼하는 대가로 예비 시모와 합가해서 살자며 저를 무시하며 협박했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예비 시모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지금부터 바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한때 저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의 사랑만큼은 진심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누구보다 가식적이고 이득을 따지던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바로 저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저희 예비 남편이 말이에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사업을 하다가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처음엔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제 조건이 아닌 저 자체만 보고 절 사랑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예비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겁니다. 물론 제가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죠. 부모님은 늘 농사일로 바쁘셨고 당신들이 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준 것도 없다며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당당히 붙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꿈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해서 꼭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중에 편하게 살게 해드려야겠다고요.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정말 부족함 없이 받고 자랐습니다. 당신들은 고단한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제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시면서 저한테는 농사일도 거들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의 희생을 보고 자라니 저는 엇나갈 수가 없었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화장품이랑 뷰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 제 사업을 해 성공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화학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화장품 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경험을 쌓는 게 제가 나중에 화장품을 회사를 만들어 제 사업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꿈을 위해 저는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갔죠. 저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은 제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작게 시작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서 제 사업 자금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동안 당신들이 제가 시집갈 때 주기 위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모았던 돈이라며 저한테 결혼 자금보다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면서요. 그때 제가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결국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며 성공이라는 달콤한 트로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도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성공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성공을 하고 나니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그냥 친한 친구나 이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믿었던 친구에게 큰 돈을 꿔줬다가 못 받는 일도 있었죠. 물론 그 후 제가 법적인 조치를 전부 하긴 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적인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제가 사업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는 티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자체가 좋아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사업에만 신경 쓰며 살다 보니 제 연애 사업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지만 제가 자리를 잡고 나니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운명처럼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기 위해 분위기 괜찮은 곳으로 유명한 칵테일 바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곳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저한테 다가와서는 치근덕대었던 겁니다. 친구랑 저랑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도 자꾸만 방해하며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죠. 급기야는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비 남편이 저에게 치근덕대던 술 취한 남자를 막아주었고요. 술 취한 남자가 막 화를 내긴 했지만 예비 남편이 힘으로 가볍게 제압을 하더라고요. 결국 술 취한 남자는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저는 그때 예비 남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에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나 해서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비 남편이 먼저 저한테 사실 저를 처음 보고 반했는데 이런 데서 말 시키면 가벼운 남자로 보일까 봐 말을 먼저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으면 저한테 연락처를 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에게 고마운 것도 있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게 예비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만남을 이어가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1년 정도 사귄 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과 사귀면서 제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여 또 제 조건을 보고 이용하려고 들지는 않을까 겁을 먹었던 거죠. 대신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제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직접 연구원으로 화장품 연구를 하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1살이 어렸는데 대형 약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예비 남편은 저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 늘 하는 이야기가 예비 남편은 제 조건이 아닌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좋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 외모에 반했지만 나중에 제 성격에 반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과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지만 아직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이고 좀 더 신중하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미 예비 시모와 어느 정도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과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예비 시모가 저를 한번 보고 싶어 하셔서 예비 남편 집에 놀러 가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괜히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가 저를 무척 궁금해하기도 했고 예비 남편을 통해 반찬이며 이것저것 먹을 것도 계속 챙겨 보내주시니 차마 예비 시댁에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예비 시부는 4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시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셨던 분이라 예비 남편 집이 어느 정도 괜찮게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를 처음 보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저를 보시곤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비 남편을 통해서 예비 시모와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저를 슬쩍 떠보듯 연봉이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수입이 예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일부러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제 형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떤 속내를 가졌는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고 있는 김에 일부러 예비 남편보다 적게 버는 척 연봉을 말해줬죠.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자기가 직급도 있고 화장품회사 연구원이고 경력도 오래돼서 나보다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그래도 나 정도면 연봉 많이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자기보다 돈 적게 벌면 안 되는 거야? 혹시 그래서 실망했어? 어? 에이, 설마. 내가 그런 거로 실망을 왜 해? 처음부터 그랬잖아. 난 자기 자체만 보고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영원을 벌든 나보다 많이 벌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역시 내가 결혼할 사람은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나도 자기 사람 자체만 보고 사랑하는 거니까. 말은 제가 적게 벌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미 남편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아닌 척했지만 실망까지는 아니어도 아쉬워하는 눈치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본 모습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사랑해주는 모습이어서 설마 그런 사람일까 싶었죠. 제가 예비 남편을 좋아했던 이유는 제 조건이나 돈이 아닌 저 사람 자체로 사랑해주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예비 남편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도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처음에만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저를 떠보는 일도 많아졌고 뭔가 계산을 하고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밥값을 내거나 술을 마시러 가거나 영화나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게 돼도 예전에는 제가 한 번쯤은 계산하려고 해도 절대 못하게 말리더니 이제는 은근히 제가 먼저 계산해 주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예비 남편 혼자 돈을 쓰는 게 미안해서 제가 먼저 차값도 내고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따로 선물도 해주고 했지만요. 하지만 남자가 전부 데이트 비용을 내라는 법도 없고 혼자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반반씩 내거나 제가 내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고 예비 남편과 제가 상견례를 마치고 정말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비 남편의 생각지도 못한 처음 보는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예비 남편이랑 잠들기 전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조금 답답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해?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이긴 서로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으니까 서로 힘 합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 같아. 나는 지고지순하고 내 의견에 잘 따라주는 여자가 좋은 배우자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반박하지 말고 알아서 따라주는 사람 말이야. 그런데 자기야, 말이 조금 이상하다. 부부면 서로 똑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왜 한쪽에서만 말을 알아서 따라줘야 하는 거야? 그게 좋은 배우자라니. 자기 말은 내가 여자니까 남자인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지. 내 말은 그러니까 상대가 내 말을 잘 따라주면 나도 상대 말에 잘 따라주고 싶다. 그런 뜻이었어. 설마 내가 그런 생각을 했으려고. 오해. 예비 남편은 오해라고 했지만 말한 뉘앙스는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예비 남편의 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가 남자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여자가 무조건 남자한테 따라주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비 남편의 행동과 말이 달라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예비 남편의 모습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급기야 예비 시모의 생각지도 못한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예비 남편을 통해
저에게 아주 황당한 혼수를 요구해 왔더라고요. 저희는 결혼을 하면 결혼식 비용이며 집이랑 혼수도 전부 반반하기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과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여러 곳의 웨딩드레스 샵을 돌아다니다가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의 말을 저에게 전했던 겁니다. 자기는 그런데 결혼하면 혼수 얼마나 해올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결혼하면 집도 혼수도 뭐든 반반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엄마가 자기가 따로 혼수를 좀 더 해오길 바라는 것 같아서 아들은 나 하나뿐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혼수 욕심을 내시네. 엄마 말로는 내가 자기보다 더 돈을 잘 버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돈을 더 버는 만큼 자기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자기가 적게 버는 만큼 혼수를 더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결혼하는 거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기보다 덜 버니까 나보고 그만큼 혼수를 더 해오라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기보다 많이 벌면 결혼할 때 자기가 예물 더 많이 해올 거야? 우리 서로 마음만 보고 하는 결혼 아니었어? 그렇게 네 손에 내 손에 따질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해? 그냥 서로 손해 안 보게 결혼하지 말고 따로 각자 살지. 자기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꾸 자기한테 말이라도 해보라고 부추겨서 말이야. 내가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앞으로는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해볼게. 기분 상했다면 풀어. 예비 시모만의 생각처럼 말했지만 혼수 문제는 예비 남편이 중간에서 딱 잘라 말했다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 남편보다 돈을 적게 보니 모자란 만큼 혼수를 해오라고 했다는 예비 시모의 이야기를 굳이 저한테 할 이유가 있었나 했던 거예요. 예비 남편도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죠. 예비 남편은 아닌 척했지만 제 입장에선 예비 남편 또한 저에게 본인이 손해본다고 생각한 만큼 혼수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저만 보고 만난 거라고 하지만 제 조건을 따지며 만났던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업한다는 사실을 계속해 비밀로 하며 일단 예비 남편과의 결혼에 대해 저 혼자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건지 말이에요. 만약 예비 남편이 제 조건을 보고 저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결혼이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미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예비 남편이 직접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괜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니 섣불리 판단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저도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예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요. 원래 밤마다 잠자기 전에 예비 남편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날은 예비 남편이 일이 있다고 해서 밤에 끝나면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 해서 저도 집에서 회사 업무를 하며 예비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한다고 했던 시간을 한참 넘기고도 연락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예비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예비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이라는 것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갑자기 아파서 밤에 병원 응급실로 가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저와 전화통화를 못할 것 같다면서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예비 시모를 옆에서 잘 돌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저도 바빴고 예비 남편도 바빠서 따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제게 꼭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주말에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남편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몰라요.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최악의 사건이 바로 그날 벌어졌으니까요. 그것도 다름 아닌 저희 결혼 문제에 관한 문제로 말이에요. 아무래도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결혼을 못하겠다니. 어머니가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 거야?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리신 거냐고.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시게 그러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엄마 지금 아픈 건 아니고 며칠 약 잘 드시면 낫는다고 했어. 그런데 솔직히 내 입장은 그래. 엄마 앞으로 나이 들면 몸도 안 좋아질 텐데 내가 자기랑 결혼하고 우리 둘만 살게 되면 우리 엄마 아프면 누가 돌봐? 내가 마음에 걸려서 엄마 혼자 두고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자기야,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어머니가 지금 무슨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결혼이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닌데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결혼을 못할 것 같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우리가 결혼해서 어머니가 나중에 진짜 몸 약해지셔서 아프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신경 써드리면 되는 거잖아. 병원 모시고 다녀야만 다니면 되고 입원하게 되면 간병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내 말 뜻을 그렇게 모르겠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엄마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어떻게 할 건데? 만약 엄마 혼자 있다가 쓰러지시기라도 해서 우리한테 연락도 못하는 상황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자기 어머니 혼자 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약국은 다녀?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나랑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자기 말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자기 평생 결혼 안 하고 어머니 곁에서 붙어 살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니? 어떤 건데? 내가 생각해 본 건데 우리 결혼하게 되면 엄마랑 합가해서 사는 건 어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엄마 걱정하는 일도 없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가 합가하겠다고 하면 내가 다시 결혼 생각해 볼게. 내가 그동안 자기 속상해할까 봐 참고서 말 안 했는데 솔직히 자기 나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자기랑 결혼하려면 어머니를 모시고 합가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진짜로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 너 생각보다 진짜 눈치 없구나. 아니면 염치가 없는 거야? 난 솔직히 처음 자기 봤을 때 옷도 세련되게 입고 뭔가 하도 당당해서 집도 잘 살고 나보다 돈도 잘 버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좋았던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별 볼 일 없는 집에 자기 나보다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럼 내가 자기랑 왜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자기는 나랑 결혼하면 자기 집보다 잘 사는 시댁에 돈도 더 잘 버는 능력 있는 약사 남편까지 얻는데 나는 자기랑 결혼하면 뭐 얻느냐고. 너도 내 능력이랑 집안 보고 나랑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엄마도 그랬어. 이 결혼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랑 내 결혼 엄마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던 거 내가 그동안 자기랑 같이 만났던 정도 있고 나보다 비록 돈은 적게 벌어도 직업도 그렇고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편에 속하니까 자기 인생 구제해주자 싶어서 그냥 결혼하자 싶었던 거라고.
그동안 내가 자기 만나면서 데이트하느라 투자한 돈도 아깝고 해서 말이야. 우리 엄마도 내가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서 엄마가 자기 그러면 혼수라도 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내가 그때 혼수 이야기 꺼냈던 건데 자기 진짜 눈치 없어서 내 이야기 무슨 뜻인지도 모르더라. 나보다 돈이나 많이 벌고 집안이 좋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면서 매번 나한테 큰 소리나 치고 말이야. 우리 엄마가 자기 혼수도 더 해올 마음 없으면 결혼할 때 합가해서 엄마라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 잘난 약사 아들 주는데 그러면 그만한 대가로 자기가 우리 엄마 잘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엄마가 당신 건강 점점 안 좋아지니 합가해서 모시고 사는 거 자기랑 이야기해보라고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예비 남편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예비 남편보다 돈도 잘 벌고 집도 잘 살아 보여서 접근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 조건 같은 거 안 보고 순수한 사람인 척 하더니 전부 가식이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도 전부 예비 시모랑 합가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비 시모는 당신 약사 아들이 저보다 잘난 것 같으니 그냥 저랑 결혼시키기엔 아깝다는 생각에 합가해서 살면서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이라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화가 나서 예비 남편에게 물었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랬더니 그 다음 이어지는 예비 남편의 말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자기가 얼굴만 예뻤지 옷을 세련되게 입긴 하는데 옷 입는 거랑 화장하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자기가 나보다 능력도 딸리고 조건이 별로니까 자기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면 옷이랑 화장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자기 여자 주제에 어떻게 남자랑 같은 취급을 받으려고 해?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남자 말 들으면서 고분고분 살아야 하는 거라고. 우리 엄마도 여자가 기센 거 안 좋다고 했고 어디 여자 주제에 남자가 말하는데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나야 능력이 되니까 너랑 헤어져도 내 말 잘 듣고 우리 엄마 잘 모시며 살 수 있는 여자로 얼마든지 만나서 결혼해서 살 수 있지만 너는 나랑 헤어지면 어디 나만한 남자 만날 수는 있겠냐고. 어디 내 말이 틀려? 너 나이도 있는데 나랑 끝내고 나면 너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나 정도 능력 있는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 정도 능력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너보다 젊고 더 어린 여자 만나려고 할걸? 그러니까 나 정도 수준 되는 레벨의 남자 중에 나 아니면 너 데리고 갈 남자 없단 소리야. 이제 네 주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냐? 가만히 보니 예비 남편놈이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요즘은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결혼하는데 나이를 따지는 세상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도 예비 남편은 제가 본인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쉬워할 거란 착각에 이상한 헛소리만 늘어놓았던 겁니다. 저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내 대답을 들려줄까? 무슨 대답? 그냥 이젠 내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따라 좀 오라고. 내가 미쳤다고 네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냐? 나 오늘을 마지막으로 너 볼 생각 없고 여기서 그만 끝내자. 그냥 내가 빠져줄게. 그냥 둘이 살아. 너 결혼하지 말고 너희 엄마랑 잘 살라고. 나는 너랑 결혼 안 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바로 카페를 나왔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급하게 저를 뒤따라 나와서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자기 진짜 이럴 거야?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 너 정말로 이러다간 내가 끝내는 수가 있다고. 정말 그래도 상관없어? 너랑 이대로 끝내도 상관없냐고? 그래, 그 말이다.
네가 정 원하면 지금 그 대답 해줄게. 분명히 네가 원해서 내가 대답해 준 거다. 그리고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던 예비 남편의 손을 잡아서 예비 남편의 등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건강이랑 멘탈 관리도 필요하고 운동으로 주짓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 팔 부러진다!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이거 엄연히 폭력이야. 내가 너 폭력죄로 신고해버릴 수도 있어. 너야말로 왜 끝난 사람 팔을 멋대로 잡냐? 너가 나 폭행죄로 고소하면 나는 너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다. 그리고 네가 먼저 너랑 나랑 이대로 끝내도 되는지 대답해달라며. 그래서 나는 대답해준 죄밖에 없다고.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네 얼굴 이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더 늦기 전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의 본색을 알고 이대로 끝낸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행동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동안 예비 남편에게 기만을 당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아깝고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저라는 사람만 보고 절 사랑해서 만나는 것처럼 연기를 하더니 이것저것 계산하며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예비 남편은 기본 사상이 여자를 매우 무시하는 듯 보였어요. 한마디로 남자는 여자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러면서 그동안 제 앞에선 절 위해주는 척, 존중해주는 척하며 안 그런 척 숨겨왔던 거고요. 아마도 결혼 전까지 저에게 그런 본인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했었는데 이번 예비시모와 합가일을 계기로 전부 들통이 났던 겁니다. 정말 음흉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 놈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최악이었어요. 저와 이미 끝내놓고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함부로 연락처를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예비 남편의 전화번호만 차단을 했더니 다른 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며 연락을 해왔어요. 너 왜 내 전화 차단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말만 너랑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했지. 난 아직 너랑 헤어질 생각 없는데 무책임하게 너 혼자 정리하면 끝나는 거냐고.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랑 헤어지면 너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나처럼 능력 있는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인생에 나처럼 능력 있는 남자는 내가 마지막일걸? 솔직히 너 나이면 내가 막차 아니냐? 그러니까 막차만 막차답게 굴라고. 너 나랑 진짜로 끝내고 싶은 거면 나랑 만나면서 내가 너한테 데이트 비용 썼던 거랑 선물로 줬던 것들 비용 합쳐서 전부 토해내. 그렇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못 헤어지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설마 먹튀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면 이제라도 그날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거 용서 빌고 나랑 결혼해서 우리 엄마랑 합가해서 살든지.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너한테도 이게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 자기가 먼저 예비시모 못 모시면 저랑 결혼 안 할 거라고 해놓고 저랑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니 아주 지멋대로였죠. 그러면서 예비 남편 놈이 저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을 문자로 보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만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일일이 계산하며 기록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이런 날을 대비해서라고 하면서요. 거기다가 그날 저한테 팔이 꺾인 걸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받아놨더라고요. 하는 말이 본인이랑 결혼 안 하고 헤어지면 바로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 놈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럽고 치사한 옹졸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미 끝난 사이고 다시는 괴롭히며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비 남편과 더는 볼 일 없다고요? 그런데도 저한테 자꾸 독촉 문자를 보내기에 처음에 저도 경찰에 스토킹이라도 신고해서 혼내줄까 싶었지만 저를 계속해 괴롭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괘씸해서 그냥은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매운맛을 봐야 다시는 사람 괴롭힐 생각을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데이트 비용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받아낼 건 받아내기로 했어요. 솔직히 예비 남편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냈던 건 맞지만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에게 미안해서 받은 만큼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해주었거든요. 제가 꼼꼼한 성격이라 가계부를 적고 있어서 예비 남편에게 들어간 돈을 저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비 남편보다 100만 원 정도 더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걸 받아야 한다면 제가 예비 남편에게 데이트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게 아니고 예비 남편이 저에게 100만 원 정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럽고 치사한 예비 남편의 성격에 맞춰서 제 100만 원을 꼭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제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저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했으니 정말 그런 일을 벌인다면 예비 남편이 저한테 연락과 문자를 하며 괴롭힌 일을 스토킹과 협박죄로 맞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비 남편과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 놈은 제가 만나자고 하자 본인에게 지고 들어가서 제가 다시 결혼이라도 하자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만나기로 했던 카페에 나타난 예비 남편이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제 앞에 앉았으니까요. 이렇게 나랑 만나줄 거면서 진작 좋게 말할 때 나오지 그랬어. 왜 멋대로 나랑 끝내면서 사람 전화를 차단하냐고. 그것도 네 주제에. 솔직히 말해봐. 너 내가 붙잡으니까 못 이기는 척 나랑 결혼하려고 여기 나온 거잖아. 너 그때 괜히 자존심 상해서 나한테 그랬던 거고 너도 나랑 사실 결혼하고 싶었지? 너가 내가 진짜 막차이긴 한가 보다. 내가 만나자는 소리에 결국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아니면 나랑 헤어지면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겁먹은 건가? 그런데 나랑 다시 잘 시작해보고 싶은 여자의 태도가 왜 이래?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넌 이런 옷 말고 짧은 치마에 화장도 좀 진하게 좀 하라고 했잖아. 난 그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너 진짜 생각보다 고집 세다. 결혼만 해봐. 내가 아주 그 못된 버릇을 고쳐놓을 거니까.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나한테 대드는 거 보면 아주 꼴 같지가 않다니까. 나보다 돈이나 많이 벌고 집안이 좋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면서. 너처럼 능력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으면 솔직히 약사 남편 두는 건데 그만큼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엄마도 너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조건도 별로고 돈도 못 벌어서 한참 뒤떨어지는 너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셨어. 그나마 네가 우리 엄마랑 합가해서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 봐줄 수도 있다고 한 거였다고. 이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너 약사가 무슨 약이라도 잘못 먹었냐? 내가 뭘 못 이기는 척 너랑 결혼하려고 나와. 지금 여길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나온 것 같냐? 어디서 김칫국을 사발로 처마시고 있어? 네가 하도 나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고 괴롭혀서 제대로 끝내려고 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네 취향에 맞춰서 짧은 치마에 화장을 진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너 무슨 장난감으로 보이니?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다녀야 하는 네 하녀나 종인 줄 아냐고. 전 그렇게 화장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 입는 게 좋으면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든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나보다 능력도 없어서 돈도 많이 못 버는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나는 너처럼 말 많고 쨍얼거리는 여자는 딱질색이라고. 여자가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너 내가 했던 말 잊었어? 나랑 결혼 안 할 거면 그동안 내가 썼던 데이트 비용 전부 돌려달라고 했었지? 내가 너보다 왜 능력이 없어? 능력이야 네가 나보다 없겠지. 사실 내가 하도 주변에 내 조건이나 능력 보고 접근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말 안 했는데 나 우리 회사 그냥 연 건 아니야. 실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만든 회사라고. 뭐? 네 회사? 이게 괜히 쫄리니까 거짓말이나 살살 치고 내가 그런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직접 증거를 좀 보여줄까?
그리고 저는 예비 남편 놈에게 제 회사 명함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정확히 제가 사장이라고 적혀있는 그 명함이요. 보이니? 여기 명함에 내가 사장이라고 정확히 적혀있는 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창업해서 만든 내 회사라고. 정 못 믿겠으면 내가 다른 증거도 보여줄까? 그리고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저희 회사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사 대표로 제 이름으로 올려있는 걸 예비 남편이 확인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말하더군요. 뭐야? 정말로 너랑 대표자 이름이 똑같잖아.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회사 사장이란 소리야? 예비 남편 놈은 곧장 태도를 바꿔서 조금 전까지 저에게 막말을 하며 몰아붙였던 인간이 갑자기 저에게 매달리며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난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진작 알았으면 자기한테 정말로 충성을 다했을 텐데 우리 아직 늦지 않은 거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나한테 기회만 주면 내가 진짜 잘할게. 나랑 결혼만 해주면 자기를 내가 여왕님 모시듯 떠받들면서 살겠다고. 옷이랑 화장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해도 되고 우리 엄마 안 모셔도 돼. 그 부분은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고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인 거 알았는데 내가 자기를 어떻게 놓아줘. 예비 남편의 행동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저는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돌변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는 데다 아주 제대로 질려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남편 놈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도 모르고 그걸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였는지 같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하이, 자기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마음 풀린 거구나. 그러면 나한테 다시 기회 주는 거 맞지? 자기야, 기회 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 놈을 향해 있는 이껏 싸대기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카페 안에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예비 남편 놈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기 지금 뭐 한 거야? 나 때린 거야? 그래.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때렸다. 너보다 내가 돈 못 버는 줄 알고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다가 우리 끝나게 된 거 아니었냐? 네가 먼저 내가 결혼해서 너희 엄마랑 합가해서 살지 않으면 나랑 결혼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끝낸 거 아니었냐고. 네가 먼저 개수작을 부려놓고 어디서 내 탓을 하고 있어? 네가 먼저 나랑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해놓고 내가 그래서 진짜로 끝내니까 너 나랑 끝낸 적 없다면서 사람을 괴롭혀? 만나주지 않으면 날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그동안 데이트한 비용을 뱉어내? 그래서 내가 너 다시는 이런 일로 사람 못 괴롭히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오늘 너 만나자고 했던 거야. 너가 나한테 데이트 비용으로 썼던 거 내놓으라고 했지? 그래서 나도 계산을 제대로 해봤어. 그랬더니 나도 너랑 네 엄마한테 선물하느라 이것저것 해서 합쳐보니까 네가 보낸 데이트 비용보다 내가 100만 원을 더 썼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너한테 데이트 비용 돌려줄 이유가 없고 도리어 네 말대로라면 네가 나한테 100만 원 돌려줘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통장 계좌로 오늘 당장 100만 원 보내라. 알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우리 부모님 농사 짓는다고 무시했지?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네가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는 우리 부모님이 나 사업 시작할 때 사업자금 도와주신 거였어.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것도 솔직히 두 분 일 안 하고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도 당신들이 좋아서 일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네가 우리 부모님 인사하러 간 시골집 말고 우리 부모님 내가 사는 집 사들여서 서울에 아파트도 가지고 계셔. 뭘 알아?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라. 자기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 나 없어도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인 거 아는데 나는 자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 좋아하시네. 너 같은 놈이 사랑 2번만 더 했다가는 아주 여자를 잡아먹겠다. 그리고 너
은근 여자들 우습게 보면서 무시했지? 그러는 너야말로 어디 남자가 여자 말하는데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또다시 나한테 연락했다가는 나야말로 네가 나 괴롭힌 거 스토킹으로 협박죄로 확 고소하는 수가 있어? 이미 네가 나 괴롭힌 증거자료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게 전부 준비해놨다는 거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 너 그따위 정신머리 가지고 살았다가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게 될 거다. 못 먹고 못 살아라. 이치만 잘난 줄 아는 버러지 같은 놈아.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에게 이별을 선물해주며 제대로 속 시원하게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 놈은 제 마지막 말이 무서웠던지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 후 전 예비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전 예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를 놓친 걸 전 예비 남편이나 전 예비 시모가 엄청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전 예비 남편은 저 때문에 거의 반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약까지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보겠다면서 본인보다 8살 많은 사업을 한다는 연상의 인플루언서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연상의 여자가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예비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본인의 SNS에 효능도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결혼 후에는 약사인 전 예비 남편까지 출연시키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결국 그게 들통이 나서 아주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이 결혼한 여자는 그 일로 교도소에 들어갔고 전 예비 남편은 이혼까지 하며 다니던 약국까지 관두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 전 예비 시모는 충격으로 혈압이랑 당뇨가 생겼다고 하고 전 예비 남편은 시골 작은 약국으로 가서 약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를 무시하고 조건을 따지면서 저를 못살게 괴롭히더니 전 예비 남편이며 전 예비 시모까지 본인의 악행에 대한 벌을 결국 받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나 봐요. 그리고 전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2년이 지난 현재 저는 제 삶에 집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인생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어차피 저는 결혼에 큰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지금이 더 저답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성실히 살면서 또 언제나 든든한 저의 지원군인 부모님께 효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을 사주신 고객님들께 보답하고자 좋은 일도 하면서요. 지금도 회사 제품 수익의 일부는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해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하는 중이랍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늘 겸손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